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아이고, 왜 이러지? 네.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네, 지금 보이시는, CFRP라는 특수 소재에 대해서 결함, 여기선 딜레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결함, 데미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함을 예측하는, 어, 모델, 방법에 대한 연구이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에 이제 기계과의 친구가 있어서 뭐 그 친구가 이 지금 CFRP라는 소재의 드릴링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AI 기반의 어떤 연구를 좀 섞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지금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네, 그 연구를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다가 이 논문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어, 어쨌든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론이지만 굉장히 많은 전처리 방식과 어, 실험을 어떤 비교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과 그 방법들이 얼마나 어, 타당한가 그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네, 이 연구를 소개하고자 논문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베이직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면 이 논문은 이제 올해 4월이 아니고 8월에 네,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게 그 기계공학과에서는 탑7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좋은 저널에 억셉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연구인가 네,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거는 이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기존에 없던 연구였고 그런 노벨티가 이 연구가 좀 억셉되는데 퍼블리시 되는데 굉장히 좀 큰 어떤 특징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앱스트랙트를 사실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게 제일 그래도 가장 좀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네, 작성을 해봤고요. CFRP라는 탄소 복합 섬유 복합제 네, 그냥 저희가 아는 그냥 철처럼 생긴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철보다는 훨씬 더 좋은 특성이 있지만 네, 그 굉장히 드릴링 하는데 좀 잘 부서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 드릴링을 할 때 결함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다.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함이 일어날 때마다 뭐 원래는 광학현미경을 보고 그거를 어느 정도 결함이 일어났는지를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 없이 결함이 일어난 정도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네, 보지 않고도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도 바로 예측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딜링하면서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 네 종류와 어, 마지막으로 이제 결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 네, 그게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엑스지부스트와 이제 어떤 굉장히 그 클래식한 모델인 아리마 모델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이고요. 그리고 네, 실험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CFRP라는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철보다는 무게가 4분의 1이나 가볍지만 뭐 강도나 탄성 같은 경우는 10배, 7배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좀 비싸고 좋은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 뭐 우주선 같은 항공 재료를 만들 때 굉장히 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요런 이제 딱 봐도 뭔가 그 공정을 할 때 구멍을 정말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 그 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드릴링 공정이 필요한데 이 소재 특성상 안에 어떤 비등방성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구멍이 뚫어지는 게 아니고 좀 조직이 찢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완전히 소재 자체에 금이 가버릴 수도 있고 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리는 네, 그 최종 공정 단계에서 결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을 잘 예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최적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래에서도 뭐 정확한 에스티메이션, 정확한 그 결함에 대한 추정이 어떤 툴을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어떤 세기 이상으로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솔루션 같은 것들을 다양한 비용이나 효율성 관점에서 또 바라봤을 때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법들은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그 딜리미네이션을 확인을 했는가 혹은 예측을 했는가 네,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인데요. 네, AI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오프라인 메저먼트 메소드라고 해서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광학현미경이나 스캔을 뜨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방법을 써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바라보는 건데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때 바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쌀 거고 하나하나 찍어서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막 20배씩 확대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결함이 일어나는지 막 이런 걸 체크하는데 당연히 시간도 많이 네, 걸려서 실제 공정에서 실공정 그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가져다 놓긴 했는데 굉장히 그 역학적으로 뭐 그 힘 센서를 뭐 어떤 값을 줘서 어, 결함이 안 일어나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들, 뭐 온도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도 값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걸 역학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결함 정도를 예측을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그 그런 이유로 바로바로 이제 산업 현장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어, 이 데미지를 예측을 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값들과 그 결함이 일어난 결과의 그 관계를 매핑하는 매핑 릴레이션십을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AI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의 기초적인 어떤 연구 단계들만 적용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뭐 해봤자 그냥 LSTM의 어떤 변형 정도 그 적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기존의 방법들도 어, 이 그 정확하게 이 결함을 예측하기 위해서 LSTM을 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사용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 다른 목적으로 LSTM 같은 데이터 드리븐 프리딕션 메소드를 써봤다 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말 이 태스크를 위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쓴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연구들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공정, 그러니까 구멍을 딱 뚫고 바로 지금 얘의 이 구멍에 결함 정도는 몇일 거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뭐 수백만 개를 뚫는다고 했는데 그런 지속적인 공정에서는 이게 어떤 바로바로 이제 예측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속적인 공정 절차에서도 그 공정 그 상황에서 결함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결함 예측 모델을 여기서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소개가 길었고요.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보면 네, 괜히 이제 복잡한데요. 저희가 큰 틀을 얘기하면 슈퍼바이스드 방식입니다. 슈퍼바이스드 방식이라서 X 값으로는 네, 센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네, Y 값으로는 결함이 일어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와 Y 관계를 확인하는 모델, 그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여기 온라인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그 실제 공정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그 결함이 일어난 정도를 프리딕션 하는 그런 네, 프리딕션 하도록 네, 모델을 그냥 만든다. 이 공정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인 CNC 머신에서 이런 그 드릴링 공정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네,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센서 데이터들은 총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포스, 토크, 그리고 온도, 그리고 진동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게 방금 설명드린 4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1, 2, 3, 4 네, 순서로 지금 이미지로 넣어뒀는데 포스랑 토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센서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한 번 이렇게 드릴링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노이즈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서 5Hz 미만의 예를 들어 5Hz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면 5Hz 미만의 값들만 남겨두고 다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필터링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파란색 선만 남겨두는 그런 이제 전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온도 값이 그 구멍, 이 동그란 구멍에 대해서 다양한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 구멍 기준으로 평균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 드릴링 공정이 한 번 일어날 때 드릴링을 한 번 할 때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걸 지금 시각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진동의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좀 많이 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도 그 CFRP라는 소재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굉장히 그 순간에 진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점점 진동이 세졌다가 공정이 딱 끝나면은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앞서 보여줬던 데이터들을 센서 데이터들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을 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를 어떻게 추출하냐면 그 아까 이제 이렇게 force, torque, vibration, temperature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센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의 맥스 값, 민 값, 피크 투 피크 값 이렇게 해서 8개 네, 혹은 6개 이런 값을 추출을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디멘전입니다. 홀의 개수가 이제 그 로우의 개수가 되고 컬럼의 개수가 8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 16개라고 돼 있는 거 12개라고 돼 있는 거는 보시면은 템퍼레처 같은 경우에는 Y 축과 Z 축 이렇게 축이 2개가 있어서 8개 붙어서 총 16개가 된 거고 템퍼레처 같은 경우에도 네, 동일하게 2개의 피크가 있기 때문에 그 피크를 기점으로 네, 2배로 이렇게 가로로 나눠서 이렇게 그 피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서 데이터들마다 n by 8, n by 16 이렇게 그 피처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요. 네, 아직까지 여기서 8개, 16개에 해당되는 피처들도 많기 때문에 그 싱귤러 벡터 디컴포지션, SVD 그렇죠? 네네. 네, 그 SVD 과정을 거쳐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까지는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멀티 센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웃풋으로 나올 결함 정도에 대한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괜히 복잡하지만 이게 처음에 딱 광학 현미경을 찍었을 때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레이 스케일링하고 가보 필터라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외곽선을 검출하는 그런 필터를 씌우고 컨투어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딱 아웃라인만 깨끗하게 긁어내면은 지금 여기 초록색 선처럼 원하는 딜레미네이션에 대한 그 컨투어 이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의 값으로. 네,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넣으면 합성 모델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도 아니니까 이제 이 결함의 정도를 값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를 드릴링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파란색 부분을 이제 좀 그 딜레미네이션이 일어난 영역이라고 보시면은 드릴링을 이렇게 4번을 했을 때 이 결함 정도를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두 가지 Dmax가 결함이 일어난 최대 거리를 이렇게 지름으로 재는 걸 Dmax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결함이 일어난 영역만, 이 파란색 부분만 그 계산을 한 게 이제 AD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그 드릴링 홀을 보면은 똑같은 Dmax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결함이 일어난 최대 값에 대해서 Dmax를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한 Dmax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개가 동일한 결함 정도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AD 같은 경우에도 결함이 일어난 영역의 크기는 같지만 네, Dmax는 달라요. 그리고 A번과 D번, 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Dmax랑 AD 둘 다 동일하지만 어떤 게 다르냐면 결함이 일어난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멍을 정말 얇은 판에 뚫긴 하지만 그 얇은 판도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께의 어떤 그 디멘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동일하게 어, 발생할 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얘가 AD나 Dmax가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결함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결함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특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좀 계산을 해보자 하고 이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FS라는 값인데요. FS라는 값은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결함이 일어난 그 결함이 일어난 것의 디스트리뷰션을 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른쪽의 이미지부터 먼저 보시면요. 지금 이 동그랗게 일어난 이 파란색 동그란 부분을 지금 일자로 쭉 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함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펴서 이런 분포들까지 고려를 한 그 결함 정도의 결함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한 것인데, 네, 이렇게 계산한 것들은 사실 또 이것도 뭔가 되게 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이 빨간 색깔의 어떤 어떤 트레쇼홀드 같은 선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중심점에서 그 트레쇼홀드에 해당되는 그 원까지의 거리를 FRMS라는 값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빨간색 선부터 최종 그 결함이 일어난 곳까지의 거리를 또 FRMSE라는 값으로 계산을 해서 어, 네. 지금 FRMS,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포를 지금 위쪽에다가 표현을 해놨고 FRMSE에 해당되는 값을 밑에다가 그려놨는데요. 또 보시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값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 R이라는 값을 네, 이 빨간색 선까지의 값을 이제 그 거리를 R이라고 하는데 그 값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 이, 네, 이 빨간색 원 안의 값과 바깥에 있는 값을 따로따로 또 계산을 해서 이제 그 FS 값을 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특히 FRMS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딜레미네이션이 일어난 표면에 그 원디멘저널의 정보, 디스트리뷰션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디멘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또 투 디멘전 인포메이션도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FRMS까지 합쳐져서 조금 더 아까 이전에 그 딜레미네이션 측정 방식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디스트리뷰션을 같이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FRMS와 FRMSE라는 방법을 합쳐서 FS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전까지 이제 그래서 딜레미네이션 정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X와 Y, 멀티 센서 데이터들과 딜레미네이션 정도를 그러면 이제 연결 짓는 AI 모델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또 약간 복잡하게
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GBoost 아리마 모델을 쓰는데요. 인풋으로 넣는 데이터를 두 종류로 또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그냥 데이터셋은 인풋은 아까 설명드린 뭐 pulse, torque, 뭐 vibration, temperature 이렇게 네 개의 센서가 들어가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계산한 FS를 또 이제 SSA라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해서 경량성과 또 그 진동이 일어나는 정도 이 두 가지로 분해를 해서 FS를 두 개의 경우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해한 것과 인풋을 묶어서 데이터셋 1으로 넣고 또 두 번째 분해한 FS와 인풋을 데이터셋 2로 넣어서 이렇게 최종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FS를 해석하는, 분해하는 SSA란 무엇인가? Singular Spectrum Analysis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어떤 그 분석 방법인데 PCA랑 굉장히 작동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PCA에서 기반한 그런 방법론이고요. 일단 이미지로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계열 특성을 가진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이 데이터를 두 가지 특성으로 분해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텐던시가 있는 데이터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그 텐던시를 뺀 지금 플렁츄에이션만 발생하는 그 데이터만 또 이렇게 분해를 해놓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해를 하는 이 방법을 보통 이제 Singular Spectrum Analysis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CA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어떤 그 지연 상관관계, 시간의 지연 상관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 경향이나 주기적인 변동을 분석 기능에 이제 좀 집중시켜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SSA라는 분석 방법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지연 상관관계, 그러니까 시간적 특성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FS1부터 FS 지금 이게 지금 드릴링 홀에 대한 결함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홀의 개수만큼의 FS 값이 있을 건데 이거를 지금 원 디멘전의 그냥 매트릭스인데 얘를 윈도우 랭스 L 사이즈만큼 잡아서 네, 2D 디멘전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K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전체 예를 들어 100개의 홀이 있다고 하면은 L을 그 10개라고 했을 때 윈도우 랭스를 10개라고 했을 때 10개를 빼고 더하기 1을 한 값을 K로 잡고요. 네. 여기서 K개, 밑에도 K개, K개 하는데 이제 하나의 드릴링 홀씩 옮겨가면서 그 K개만큼씩을 지금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이해도 안 가고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윈도우 랭스라는 L이라는 특성을 반영을 해서 총 L개의 로우를 가진 피처를 가지게 되는데 뒤에서 보여드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fs 값이에요. 값인데 이 값을 디컴포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L 값을 윈도우 랭스 값을 16으로 잡으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16개의 로우가 생기죠. 이 16개 로우만큼의 그 값, 데이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PC에서 PC1, PC2 이렇게 중요한 선부들 고르는 것처럼 뭐 첫 번째 거는 굉장히 그 텐던시를 잘 보여주고 있네. 그럼 얘는 텐던시로 가자. 뭐 예를 들어 여기 파란색은 굉장히 그 플렁츄에이션 정보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네. 그럼 얘는 이 컴포넌트만 가지고 플렁츄에이션을 표현하는 값으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그 원 바이 그 드릴링 홀 수의 원 디멘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투 디멘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L 사이즈를
16으로 잡았을 때 16개의 컴포넌트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몇 번째까지 텐던스를 보여주는 컴포넌트다라고 선택을 하고 또 몇 번째까지 플렁추에이션을 보여주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그 결과가 뒤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그 값을 찾는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첫 번째 컴포넌트, 제일 뒤에 있는 첫 번째 컴포넌트가 텐던스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특성이 들이겠죠. 네, 그 컴포넌트들은 플렁추에이션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어떤 정보량이 많지 않은 노이즈한 컴포넌트들이다.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종류, 텐던시, 플렁추에이션, 노이즈 이렇게 세 종류로 저희는 그 데이터를 FS라는 데이터를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다가 그 FS라는 딜레미네이션 정도에다가 이 SSA라는 방법을 적용을 한 이유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드릴링 공정이 한 번 그냥 구멍 뚫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백만 개를 계속 뚫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뚫을 텐데 그 뚫을 때마다 결함 정도가 그 이전에 일어난 결함 정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드릴링 홀을 뚫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결함이 일어난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텐던시, 높아지는 경향성도 분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플렁추에이션 정도도 중요한 정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이 Singular Spectrum Analysis SSA를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상위 L1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L1이 3이라고 하면 총 16개의 컴포넌트 중에 3개까지를 이제 텐던시를 보는 걸로 잡고 그 뒤에 3개를 플렁추에이션 보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컴포넌트가 플렁추에이션을 보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1 값을 어디로 할 거냐. 그러니까 L1은 제가 좀 전에 예시로 3이라고 설명드렸고 L2도 4부터 6까지니까 6까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L1과 L2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 실험을 통해서 타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인데요. 그 논문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식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식들이 있는데 이 연구를 위해서 특별하게 뭘 만든 모델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그 예전 랩 세미나에서도 다뤘던 XGBoost의 그 objective function을 어떻게 데리베이션 하는지 그런 게 나와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아리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대신 아까 그 FS 값을 텐던시와 플렁추에이션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디컴포즈 분해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디컴포즈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설명을 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공부해둔 게 있어서 이게 있으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네, 이렇게만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GBoost와 아리마 모델을 결합을 했다고 했는데 XGBoost에서 도출한 결과가 아리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YT의 자리에. 그래서 이 펑션이 이제 아리마 모델의 펑션이고 이 아리마 모델이 이제 또 출력해놓은 값이 텐던시와 플렁추에이션 값 두 개의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메소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에 해당되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그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드릴링 그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그냥 흥미롭게 본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하얀색 박스가 CNC 머신이고요. 거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을 때 수직으로 뚫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이렇게 뚫어서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총 4가지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그 CFRP 시편이 있는 곳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포스와 토크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열 화상 카메라로 그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여기 지금 레이저를 쏴서 진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함이 일어난 딜레미네이션 이미지는 그
이제 시험 다 끝나고 하나하나 광학현미경으로 20배씩 확대를 해가지고 찍은 거를 네, 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총 이 공정에서는 218개의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피처를 추출을 한다. 센서마다 맥스값, 민값, 픽투픽 값,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피처를 줄이기 위해서 SVD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개였는데 3개로 줄고 모멘트 같은 경우에도 4개로 줄고 2개로 줄고 2개로 줄고 네, 이런 피처를 줄였다. 그래서 최종 사용한 거는 상위 3개, 4개, 2개, 2개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활용을 했고 네, 그 값들을 지금 이렇게 각각 force, moment, 그러니까 토크, temperature, vibration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3개, 4개, 2개, 2개에 해당되는 값들만 force, 토크, temperature, vibration 그 총 11개가 하나의 드릴링 공정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게 몇 번째 드릴링 공정이지 뭐 예를 들어 이게 3번째로 일어난 공정이다. 10번째 일어난 공정인데 그 순서 정보까지 넣어줘서 최종적으로는 n by 12짜리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릴 거는 그래서 여기 최종 16개의 피처들 중에 몇 번째 것까지를 텐던시 이런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 컴포넌트를 볼 거냐 그리고 그 뒤에 몇 번째 것까지를 그 진동이 일어나는 정도로 볼 거냐 이제 예를 들어 L1 값 그리고 L2 값을 어떻게 지정을 할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요. 먼저 이제 L1 값을 2와 4와 6과 8, 10, 12, 14, 16으로 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3, L1 값을 3개까지만 정했다고 하면은 이제 앞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L1에 해당되는 것은 이 올라가는 경향성 있는 컴포넌트가 상위 몇 번째 것까지인가를 지금 3으로 정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로 했을 때까지 봤을 때 이 MSE, 인스퀘어 에러가 좀 그래도 안정적인 경향이 있고 나머지 값들을 보면은 L1 그 컴포넌트의 수를 6개, 8개, 10개로 올렸을 때 에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3개 미만이 3개 이하가 좋다고 했으니 L1 1개 그리고 L1 3개, L1을 8개, 16개로 뒀을 때 또 비교를 해봤는데 L1으로 했더니 정확하긴 하지만 오버피팅이 너무 일어나고 L8과 L16은 당연히 이제 정확하지 않고 L3, L1을 3이라고 3개까지라고 뒀을 때 이제 굉장히 이 경향성을 잘 파악을 하더라. 네, 그런 비교 실험을 해서 이렇게 결국 L1 즉 플렁츄에이션 트렌드의 컴포넌트 개수를 3개까지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은요. 센서 데이터를 4종류를 쓴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4개를 다 써봤을 때랑 3개씩만 써봤을 때랑 또 2개씩만 써봤을 때랑 또 하나씩만 써봤을 때 총 이 15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 인스퀘어드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FS를 그러니까 아웃풋에 해당되는 딜레미네이션 정도를 FS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트렌드와 또 플렁츄에이션, 텐던시와 플렁츄에이션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 경우 둘 다에 대해서 MSE를 계산을 해봤을 때 L에 해당되는 false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 의외로 가장 그 MSE가 낮게 나왔고 또 플렁츄에이션 모델에서는 이제 세 가지 false, 토크, 바이브레이션 데이터만 썼을 때 MSE가 제일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쓰이지 않은 데이터는 그럼 템퍼레이처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후의 연구에서는 템퍼레이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 실험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실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실험으로는 아까 본인들이 만들었던 딜리미네이션 정도를 계산을 하는 FS 값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FS는 본인들이 만든 그 결함 정도를 계산하는 값이고, 그게 아니고 뭐 FD, FAD, FTA, FED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결함 정도를 계산하는 그 측량법이 있는데, 얘들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네, force, 네, force와 토크와 temperature, vibration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값들 간의 그 코릴레이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코릴레이션을 확인을 했을 때 제안하고자 하는 FS가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값의 그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FS가 그 이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들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코릴레이션, 데이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게 아니고 최종 성능에도 그럼 이 FS가 가장 좋은가를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FS와 FS 스탠더스, FS 플렁츄에이션, 지금 이 FS를 두 개, 아까 SSA를 이용을 해서 두 개로 분해를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걸 합친 게 지금 FS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빨간 선이 그 예상한 값이고, 검은색이 이제 실제 값, 실제 FS 값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 FS, FD, FAD, FD, FED 이 지금 다양한 딜리미네이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동일한 공정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각화를 해놨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봐도 점점 결함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성이 보이죠. 이게 드릴링 공정이 200번까지 가면 당연히 더 결함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FAD나 FED를 보면은 그런 어떤 경향성이 좀 잘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막 엄청 크게 딜레미네이션이 일어났다, 이런 어떤 뮤테이션, 명백한 뮤테이션도 좀 보이고 있고, 또 FD와 FTA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그 플렁츄에이션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플렁츄에이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FD와 FTA도 FS에 비해서는 좀 더 불안정한 그 결함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FS가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FSA 방식으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어서 민스퀘어드 에러 계산해 봤더니 제일 낫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제안하는 방법이 엑스지부스트와 아리마 모델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인데, 그게 다른 모델들, 다른 기존의 그 머신러닝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를 또 비교를 해봤더니 MSE 값이 가장 낮고, 스코어로 계산했을 때도 가장 높은 엑스지부스트 아리마 모델이 최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이 마지막 결과 같은 경우는 컨피던스 인터벌 값을 95%, 90%, 80%, 70%로 계산을 해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값을 90%로 했을 때는 95%, 90% 정도로 했을 때는 이제 이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거의 다 그 타겟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답치가 거의 다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좀 낮췄을 때는 좀 덜 들어오지만, 그거는 이제 그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컨피던스 인터벌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방법이 이 SSA 분석 방식을 이용해서 또 제안하는 딜레미네이션, 그 불량 결함 측정 방식인 FS를 또 분해를 했고, 그렇게 분해를 한 게 MSE를 50%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보다 엑스부스트 아리마 모델을 썼을 때 39% 정도 낮게 나온다. 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됐는데 뭘 더 할 게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연구들은 거의 다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다 이루어진 연구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좀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운이 좋게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친구 연구실에는 이런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는 그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정에서 이렇게 로봇팔을 이용해서 뚫습니다. CNC 머신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적으로 실험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어떤 그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점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로봇팔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조그마한 CFRP 소재에다 구멍을 뚫는 그런 공정을 진행을 했고 네, 데이터를 뽑으면 저희는 동일한 데이터는 뽑지 않았고요. 온도 데이터 빼고 소리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했고 이렇게 보면 구멍이 정말 정말 작아요. 정말 바늘로 뚫은 것처럼 정말 정말 작은데 이 작은 구멍을 광학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아까 그 논문에 있는 것처럼 빛 유사하게 이제 컨투어링을 하고 그 정도를 아까는 연구에서는 FS라는 값으로 딜레미네이션 정도를 계산을 했지만 저희는 조금 더 디스트리뷰션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이 360도에 해당되는 딜레미네이션 값을 지금 이렇게 일자로 풀어낸 거잖아요. 저는 좀 아웃풋을 하나의 값, fs 하나의 값이 아니라 좀 예를 들어 10개라던가 36개, 360도니까 36개의 값으로 아웃풋을 출력을 해서 조금 더 그 순서에 맞게 예를 들어 이 오른쪽 위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다 이런 흐름이다라는 그런 정보까지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네,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